요즘 들어 이런 적 있으신가요? 냉장고 문을 열고 내가 뭘 가지러 왔더라 하며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그냥 문 닫고 돌아서는 순간 말입니다. 또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내가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했지 하고 한참 생각해 본 적, 혹은 약을 먹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2번 확인해 본 적.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있다고 하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나도 이제 나이 들었나 보다 하고 웃어넘기시죠. 그런데 이게 단순한 건망증일 수도 있지만 가끔은 치매의 아주 초기 신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건강시간여행의 두뇌 건강 코치 김현정 박사입니다. 오늘은 건망증인지 치매 전조인지 헷갈릴 때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신호와 기억력을 되살리는 단 10분 회복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직접 지도했던 실제 사례와 우리 선조들의 기억력 유지 비법, 그리고 현대의학이 밝힌 뇌 회복의 과학적 근거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리는 오늘의 건강시간여행,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볼까요? 건강시간여행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기억력 저하는 왜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깜빡거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생활습관, 뇌자극 부족,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이 큰 원인입니다. 특히 반복되는 건망증,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는 행동, 집중력 저하는 단순 피로가 아닌 뇌신경 연결 약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뇌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어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소성을 쉽게 말하면 뇌가 변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즉, 새로운 일을 배우거나 자극을 받을 때 뇌세포들이 새로운 길을 만들고 연결을 강화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뇌는 콘크리트가 아니라 차를 긴 셈입니다. 자꾸 쓰면 모양이 바뀌고 더 단단해집니다. 따라서 꾸준히 뇌를 자극하면 기억력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저 건망증인가 하고 지나친 그 순간 우리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의학적으로 보면 기억력 저하는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니라 해마라는 뇌의 중요한 부위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기억력 저하의 원인을 이해하셨다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직접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사실 기억력 저하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작은 깜빡거림, 익숙한 일의 혼란, 집중력 저하처럼 아주 미세한 변화를 통해 우리에게 조용한 경고를 보냅니다. 이 신호들을 일찍 알아차리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겠지 하고 지나치면 뇌의 회복 능력이 점점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기억력 저하 신호는 그저 증상이 아니라 뇌 건강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혹시 이 중 2가지 이상이 자신에게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에서 소개할 단 10분 회복 루틴을 꼭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반복되는 건망증입니다. 어제 했던 이야기를 오늘 또 하거나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처음엔 누구나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지만 이런 증상이 잦아진다면 뇌의 기억 회로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도 65세 무렵부터 하루에 2~3번씩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곤 했습니다. 그땐 단순 건망증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어머니와 함께 회상훈련과 기억연결 훈련을 꾸준히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몇 주 지나지 않아 반복 질문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기억력은 다시 훈련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죠. 조선시대 선조들도 이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기억은 글로 남겨 마음에 새긴다라며 하루 일을 기록하는 일기 습관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현대 뇌과학에서도 이 회상과 기록 훈련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자극하고 신경세포 간 연결을 강화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신문을 읽을 때 단 3줄만 골라보세요.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을 그림처럼 상상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 간 김할머니라면 바구니를 들고 장을 보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죠. 또는 가족이나 친구의 이름을 외울 때
그 사람의 특징이나 습관적인 행동을 함께 이미지로 떠올리세요. 우리 딸은 항상 머리를 귀 뒤로 넘기지처럼요. 이런 시각적 연상은 단순 암기보다 훨씬 강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 훈련을 하루 단 4분에서 6분만 꾸준히 하셔도 해마의 신경 연결이 점점 활발해지면서 기억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일상생활에서의 혼란입니다. 익숙한 동네에서 갑자기 길이 낯설게 느껴지거나 집안에서 물건을 잘못 두어 찾느라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경북 경주에 사는 한 70대 어르신께서는 매일 하던 산책길에서 방향이 헷갈려 길을 잃은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일을 겪은 후부터 외출 자체가 두렵고 산책을 점점 피하게 되셨죠. 하지만 그분은 단순히 걷는데 그치지 않고 신체와 인지를 함께 쓰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걸으면서 숫자를 세고 주변 간판이나 나무 모양을 관찰하며 새로운 길로 조금씩 방향을 바꿔가는 훈련이었죠.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에는 헷갈리던 골목길이 익숙하게 느껴지고 자신감 있게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과 머리를 함께 쓰는 습관이 공간 기억력을 되살린 겁니다. 사실 이런 훈련의 원리는 예로부터 존재했습니다. 조선시대 선조들은 여행을 떠나기 전 직접 지도를 그리거나 길의 특징을 기록했습니다. 이 역시 주변 환경 정보를 머릿속에 새기기 위한 훈련이었죠. 현대 뇌과학에서도 같은 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국 런던 택시기사들의 뇌를 MRI로 분석한 연구에서 새로운 길을 탐색하거나 환경 변화를 인식하는 활동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자극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단순히 걷는 것보다 보면서 생각하며 걷는 것이 뇌를 훨씬 더 활발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산책을 할 때는 걸음수를 세거나 보이는 사물을 소리내어 묘사해 보세요. 빨간 대문집, 세 번째 가로등, 노란 간판 이런 식으로요. 집안에서도 좌우 손을 번갈아 사용하며 양쪽 뇌를 동시에 자극하는 동작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른손으로 공을 던지고 왼손으로 받기 또는 양손으로 다른 리듬을 두드리는 간단한 훈련도 좋습니다. 또 가끔은 익숙한 길 대신 조금 다른 길로 산책해보세요. 처음엔 사소한 변화지만 뇌는 그 낯선 길을 기억하기 위해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듭니다. 이런 훈련을 하루 단위에서 4분만 실천해도 뇌의 공간 기억력이 점점 강화되고 길 이름이나 물건을 잘못 두는 일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세 번째 신호는 집중력 저하입니다. 책을 읽거나 TV를 볼 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한 가지 일에 오래 집중하기 힘든 상태가 계속된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의는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이 아니라 뇌 전두엽과 해마 연결 약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면 서울에 거주하시는 68세 남성은 평소 책을 읽을 때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아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매일 10분씩 집중 명상과 회상 훈련을 병행했는데 한 달 만에 독서 집중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즉, 꾸준한 훈련만으로도 집중력과 기억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의학적 연구에서도 단기 집중 훈련과 명상은 뇌의 전두엽을 활성화하고 해마 연결을 강화하여 기억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집중력이 저하되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10분 정도의 간단한 루틴만으로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며 뇌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건망증, 일상 혼란, 그리고 집중력 저하는 모두 우리의 뇌가 조금씩 지쳐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행히 뇌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어 꾸준히 자극을 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루 단 10분만 투자해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되살리고 뇌를 활기차게 만드는 실생활 루틴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짧지만 효과적인 이 루틴은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으며 실제 사례와 의학적 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셨나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먼저 기억을 연결하는 훈련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억 연결 훈련입니다. 단어, 사람, 사건을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이미지와 이야기로 상상하면서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단어 3개를 외워야 한다면 그냥 외우지 말고 사과, 원숭이, 나무처럼 서로 이어지는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상상해 보세요. 또 사람 이름을 외울 때도 단순히 이름만 기억하지 말고 특징과 행동까지 함께 그림처럼 떠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 미영, 빨간 스카프, 사과를 들고 웃는 모습처럼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루 단 4분만 투자해도 뇌 속 해마의 신경 연결이 강화되고 기억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짧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깜빡하던 기억도 점점 더 오래 남게 됩니다. 이렇게 단어와 사람, 사건을 연결하며 뇌를 자극했다면 이제 2번째 단계인 회상훈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상훈련은 하루 동안의 경험을 거꾸로 떠올리며 장면을 자세히 재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왜 회상훈련이 중요할까요? 기억을 단순히 저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사건을 생생하게 떠올리고 장면 속 세부 사항과 감정을 함께 기억할 때 해마가 활성화되고 장기 기억으로 굳어집니다. 그럼 이제 하루를 거꾸로 떠올리며 아침부터 지금까지의 순간을 하나씩 되짚어보는 실전 회상 훈련을 시작해 볼까요? 바로 2번째 단계인 회상 훈련입니다. 하루 동안의 일과를 거꾸로 떠올리며 장면 하나하나를 자세히 재구성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아침부터 점심, 그리고 오후 활동까지 순서대로 떠올리면서 장면 속 세부 사항까지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아침 7시, 부엌 창가 햇살, 커피 향, 빨간 머그컵처럼 구체적인 장면을 상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하신다면 간단한 일기로 기록하면서 당시 느낀 감정까지 함께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회상 훈련은 해마를 자극하고 기억 회로를 강화하여 하루 동안의 경험을 장기 기억으로 굳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짧게 4에서 6분만 투자해도 뇌가 활발히 움직이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기억 연결과 회상 훈련으로 뇌를 충분히 자극했다면 3번째 단계인 신체 마이너스 인지, 결합 루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루틴은 몸과 뇌를 동시에 자극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걷는 동안 숫자를 세거나 좌우손으로 다른 동작을 해보고 주변 환경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식으로 뇌를 함께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산책하면서 2걸음마다 숫자를 세고 길가의 나무색, 강아지, 가게 간판 등을 관찰해보세요. 집안에서도 좌우 손을 번갈아 다른 동작을 하며 간단한 활동을 반복하면 됩니다. 이렇게 신체와 인지를 동시에 활용하면 공간 기억력과 주의력, 전두엽과 해마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짧게 2에서 4분만 투자해도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인 감정 기록으로 넘어가 하루의 경험과 기억을 더욱 오래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감정 기록입니다. 하루 동안 느낀 감정을 짧게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기억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산책길 벚꽃을 보고 기분이 좋았다처럼 간단하게 기록해보세요. 감정이 실린 기억은 해마에 더 강하게 저장되어 장기 기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조선시대 선조들은 일기를 통해 사건과 감정을 기록했는데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감정 기록이 뇌 활성화와 기억력 강화에 효과적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하루 단 10분, 기억 연결 훈련, 회상 훈련, 신체 마이너스 인지, 결합, 감정 기록까지 4가지 단계를 꾸준히 실천하면 우리의 뇌는 충분히 자극을 받고 기억 회로가 강화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오늘 10분, 내일 조금 더, 모레 조금 더 늘려가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지금까지 소개한 단 10분 회복 루틴을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억 연결 훈련으로 단어, 사람, 사건을 서로 연결된 이미지와 이야기로 상상하며 기억합니다. 둘째, 회상 훈련으로 하루 일과를 거꾸로 떠올리고 장면과 감정을 재구성합니다. 셋째, 신체 마이너스 인지, 결합으로 걷기, 숫자, 세기, 손 동작, 주변 관찰 등으로 몸과 뇌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 기록으로 하루 동안 느낀 감정을 간단히 기록하여 기억을 강화합니다. 짧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해마와 전두엽 신경 연결이 강화되고 잊혀지던 기억도 점점 살아나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결론과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꿀팁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3분 단어 연결 훈련으로 새로운 단어를 그림과 이야기로 연결하며 외우기. 둘째, 저녁 4에서 6분 회상 훈련으로 하루 일과를 순서대로 떠올리며 장면과 감정을 재구성하기. 셋째, 산책 중 숫자 세기와 환경 관찰로 신체와 뇌를 동시에 자극하기. 넷째, 감정일기, 하루의 감정을 기록하며 기억력을 강화하기. 다섯째, 주 1회 새로운 경험으로 새로운 취미, 길, 음식 등으로 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기. 기억력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의 결과입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깜빡거리던 기억이 점점 되살아나고 삶의 질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건강시간여행 채널과 함께라면 여러분도 선조들의 지혜와 현대의학이 알려주는 뇌 회복 방법으로 기억력을 지키고 일상을 더 활기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루틴과 꿀팁을 실천해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실생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건강 정보 도움이 되셨나요? 건강시간 여행은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두뇌 건강 여행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건강시간 여행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